세계 최고의 건축가도 몰랐던 한국 도시의 놀라운 비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인도를 떠나 한국을 택한 미국 건축가의 충격적인 진짜 사연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스스로를 슈퍼 아티스트 같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대신 저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도시를요.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에 세워질지 스케치하고 공원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심지어 자동차, 버스, 기차가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달릴 수 있도록 길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건축가이고 제 사무실은 예전에는 뉴욕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저는 구름에 닿을 듯이 높이 솟은 정말 멋진 마천루들을 디자인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주 똑똑한 기기들이 태어나는 실리콘밸리의 대형 기술 회사들을 위한 정말 멋지고 현대적인 캠퍼스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늘 생각하던 주제는 에밀의 도시였어요. 그냥 아무 도시나 아니라 정말 스마트한 도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아주 아껴서 사용해서 낭비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공기와 편리한 교통수단도 갖춘 그런 도시를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완벽하고 효율적인 공간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몇 시간,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제 열정이었고 제 전부였죠. 저는 건물 하나, 거리 하나, 공원 하나를 디자인하는 것이 세상을 더 좋고 더 똑똑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던 약 5년 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마치 제가 갈림길에 서 있는데 갓길이 거대한 제 인생을 바꿀 만한 모험으로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두 개의 정말 놀라운 취업 제안이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제 심장이 마구 뛰었죠. 하나는 인도라는 나라에서 온 제안이었어요. 당시 인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씨앗이 밤새 거대한 나무로 쑥쑥 자라나는 것 같았죠. 그들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디자인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백지 위의 모든 선을.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어요. 다른 제안은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매우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마치 깔끔하게 완성된 퍼즐 같았죠. 그들은 제가 이미 있는 도시들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좀 더하고 저기에 공원을 더 멋지게 만들고 하는 시기였겠죠. 이것도 물론 흥미로웠지만 좀 다른 종류의 흥미로움이었어요. 제가 은근히 바라던 이백지 캠퍼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제가 존경하던 지혜로운 건축가 선배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 소리쳤어요. 인도. 알렉스, 인도를 선택해야 해. 그들은 정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알렉스, 그들은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인도는 정말 놀라운 곳이야. 생명력이 넘치고 조금은 거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모든 거대한 미친 아이디어를 펼칠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 정말 거대한 백지 같은 종이가 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렉스. 내가 그 위에 모든 걸 그려줄 때까지 말이야. 내가 들려줄 이야기들을 생각해봐. 내가 만들어낼 역사를 생각해봐. 그들은 인도가 마치 손대지 않은 날 것의 아름다움을 가진 곳이라며 저 같은 비전 있는 건축가가 가서 그걸 멋지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한숨을 쉬거나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너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지. 내 거대한 비전을 펼치기엔 어쩌면 너무 완벽할 수도 있어. 거의 이미 고쳐진 상태라고 할까? 진짜 거친 도전, 내가 진정으로 너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곳은 인도에 있어. 그들은 인도의 지저분한 부분들이 사실은 특별한 종류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움이요.
저처럼 용감한 건축가가 와서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주길 기다리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들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저는 인도가 제게 건축 역사에 제 이름을 새길 일생일대의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꿈으로 가득 찬 채 저는 짐을 싸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전설적인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인도 델리의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시끄러우며 냄새나는 파도가 저를 한꺼번에 덮치는 것 같았어요. 공기는 신선하지 않았고요. 연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그저 빵빵거리는 정도가 아니었고요. 마치 화난 거위들의 교향곡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세상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얼굴들의 바다 같았어요. 모두가 움직이고 밀치고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 운전하는 길은 어땠냐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모험이었어요. 규칙이 전혀 없는 거대하고 정신없는 미로를 운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들은 차선을 지키지 않았고요. 여기저기서 끼어들고 온갖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디자인했던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계획했던 부드러운 도로와 명확한 방향들은 이곳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혼란스러운 난장판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어땠냐고요? 정말 훨씬 더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 제가 도시 계획에서 디자인했던 것처럼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줄을 볼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줄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요. 버스가 마침내 도착하자 사람들은 조용히 걸어 타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를 밀치고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음식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엄청나게 배고픈 동물들 같았어요. 팔꿈치로 밀치고 비집고 들어가고 뛰어오르고 어떻게든 버스에 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것 같았죠. 만약 당신이 아주 강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버스에 탈 수조차 없었어요.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씨름 경기 같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밀고 당기는 혼돈 속에서 어떤 노인분이 넘어지는 것을 봤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멈춰서서 그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오직 자신들이 가야 할 곳에 도착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디자인하는 건물들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의 삶을 쉽고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늘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살아남아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깔끔하고 원활하게 흐르는 도시에 대한 제 꿈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도시의 거리들은 항상 쓰레기로 가득했습니다.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쓰레기를 관리하는 멋진 새 시스템,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통, 특수 트럭, 그런 좋은 것들을 제안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며 누가 그런데 돈을 씁니까? 왜 굳이 그래야 하죠? 라고 물었어요. 지저분한 공공장소들이 제 완벽한,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에 갔는데 무언가를 사려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 앞으로 그냥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아가씨.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빨리 움직여야 해요. 한 상인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너무나도 슬프고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질서라는 것이 그저 사람들 사이의 두뇌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서는 자신만의 영리함으로 앞서 나가는 것이 공정하거나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른 모두에게 공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제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레고 기대했던 완전히 새로운 현대 도시를 디자인할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제 디자인들은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 환경에 좋은 슈퍼 현대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게 느껴졌어요. 건물들은 허가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졌고 제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요한 자재들은 그냥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었고 수많은 서류 작업과 사람들이 규칙이 아닌 돈에만 신경 쓰는 불공정한 거래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완벽하게 만들었던 초고속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소 한 마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큰 길 한가운데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모습 앞에서 완전히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인도가 제가 그림을 그릴 200지와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100만 가지 다른 페인트로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캠퍼스 같았어요. 그곳의 거친 혼돈은 제가 통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겨우 6개월 만에 저는 엄청나게 슬프고 지쳐버렸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제 자부심,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제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그 끝없는 혼란 속에서 저는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었어요. 어디든 이곳만 아니라면 좋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인도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나 지쳐 있었고 너무나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바꾸기 위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제 직업 계약서를 뒤져봤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작은 규칙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저의 황금 티켓이었죠. 그래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기도하며 한국 프로젝트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도에 갈 때 가졌던 모든 설렘, 백지 위에 새로 시작하려던 그 거대한 꿈들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아간 먼지처럼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도보다는 덜 나쁠 거라고만 생각했죠. 아시죠? 아마도 좀 지루하고 어쩌면 조금 엄격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방금 벗어난 곳처럼 그렇게 정신없고 좌절감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요. 마치 저는 그냥 최악의 상황은 아닌 차선책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한국의 수도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방금 떠나온 곳만 아니라면요. 제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바로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하고 부드러운 평화의 물결이 저를 덮치는 것 같았어요. 공항은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드럽게 작동했고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기계 같았습니다. 아름답게 디자인된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는데 너무 완벽해서 현실 같지 않을 정도였어요. 디지털 화면들이 사방에 있었고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 택시가 몇 대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제자리에 딱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인도의 혼돈을 겪은 후 이곳의 질서는 마치 따뜻한 포옹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저는 도시 프로젝트를 함께할 한국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미 씨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침착하고 정돈되어 보였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저는 즉시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친근했으며 제가 익숙해져 있던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에너지와는 매우 다른 조용한 자신감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혼자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건축가잖아요. 복잡한 시스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길을 조금 잃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는 마치 거대한 스파게티 접시 같았어요.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좌절감이 아주 조금씩 다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마법처럼 선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기를 조금 잃으신 것 같네요, 알렉스. 그녀는 다시 그 친절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명확했어요. 작은 종소리 같았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모바일 앱을 보시면 모든 지하철 노선과 지금 열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모든 역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제게 그녀의 핸드폰에 있는 이 멋진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종이 지도를 볼 필요 없이 모든 정보가 화면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의 유용한 부분들이 제가 디자인했던 크고 단단한 건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드럽고 쉽게 흐르게 만드는 이 스마트하고 보이지 않는 이 디지털 디자인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한국이 제게 보여줄 마법의 작은 힌트 같았습니다. 선미 씨와 함께 제가 처음으로 정말 붐비는 곳을 방문했던 곳은 서울의 시끌벅적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인도에 정신없고 거친 버스 정류장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서 작은 영화가 재생되는 것 같았죠. 모든 밀고 당기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떤 상황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완전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처럼 혹은 제가 설계할 때처럼 길고 곧은 일렬로 서 있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약간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표지판 근처에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몇 미터 뒤에 서서 띄엄띄엄 서 있는 느슨한 그룹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보였어요. 제 건축가적인 두뇌는 즉시 제가 늘 도시 계획에 그리던 깔끔하고 고든 선들, 완벽하고 질서정연한 대기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거야말로 기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서 있던 작은 그룹의 맨 앞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제가 영리하고 먼저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있잖아요.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요. 저는 속으로 몰래 생각했습니다. 오, 알겠어. 그럼 이 사람들도 인도 사람들처럼 제대로 줄 서는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이걸 알아채다니 정말 똑똑한 걸.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미 씨가 정말 고맙게도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저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세웠죠. 알렉스, 그녀는 침착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는 길게 늘어뜨려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도에서 지나가려는 다른 사람들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앞에 있는 그룹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그룹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공간을 배려하고 우리가 그들의 길을 막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마치 번개라도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인도에서 살면서 배웠다고 생각했던 영리한 대생존 기술, 앞으로 밀고 나가고 주도권을 잡는 것, 이 한국에서는 새치길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아마 새빨개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서 있으면 누가 먼저 타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늘 새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선미 씨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침착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알렉스, 우리는 서로를 믿습니다. 그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차례를 기다릴 거라고 믿어요. 누가 우리에게 시키지 않아도 혹은 엄격한 규칙이 적혀 있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공공의 규칙과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이 고의로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해요. 특히 방문객들에게는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 곳곳에서 보았던 놀라운 질서와 깔끔함이 단순히 가혹한 법이나 엄격한 규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친절과 신뢰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두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거대한 혼란스러운 전쟁터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친절하게 서로 협력하여 모두를 위해 일을 좋고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던 효율적인 도시가 멋진 건물들과 스마트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와 철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좋은 예의와 배려하는 마음이요. 제가 갑자기 이해하게 된 것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도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게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주었고 저를 점점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골목길과 걷는 모든 거리에서 새롭고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참여했던 도시 프로젝트들에서는 스마트 기술이 단순히 사람들의 일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 멋진 버튼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기술들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예를 들어, 거대한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은 단순히 교통 흐름을 더 좋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도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은 항상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가 전혀 없었죠. 땅바닥에서 사탕 껍질 하나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장소들도 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선미 씨가 제게 정말 멋진 설명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늘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 원래 아무도 어지럽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유 공간, 예를 들면 동네나 공공공원 같은 곳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마치 자기 집 거실처럼 아낀답니다. 이 말은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강제로 깨끗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자부심과 존중 때문에 깨끗한 것이라는 거죠. 전통시장을 방문했던 것도 또 다른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인도 시장처럼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어쩌면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 곳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시장은 질서정연했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했습니다. 가게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쓰레기를 분류하는데 정말 꼼꼼했고 반드시 올바른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물건을 사는 손님들도 음식 포장지나 빈 병을 올바른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조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조차도 한국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이 좋은 습관들을 따라 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마치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녹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한 오래된 격언을 떠올렸어요. 문명이란 누가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한국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늘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깊이 존중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한국 뷔페에서의 경험 또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뷔페에서 음식을 차지하려고 밀치고 싸우며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안간힘을 썼던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 뷔페는 조용하고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스마트 기계들이 번거로움 없이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심지어 테이블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정확히 예측해 주었어요.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태블릿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음료수나 특별한 요리 같은 추가 음식들을 쉽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웨이터를 부르려고 손을 흔들거나 소리칠 필요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를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디저트 테이블에 케이크 한 조각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어른이었고 다음 케이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소녀가 그 케이크 한 조각을 보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수줍게 웃더니 제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그 케이크 조각을 저에게 친절하게 건네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의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친절은 정말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작은 행동이었지만 한국인들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도록 배우는지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선미 씨가 제게 속삭였어요. 알렉스, 저희는 그렇게 자라요.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가지기 전에 뒤를 돌아보는 것을 배우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멋진 기술과 깨끗한 거리만을 가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친절과 배려로 이루어진 마법 같은 마음을 가진 곳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아름다운 루프탑 카페에서 선미 씨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희는 높은 곳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흩뿌려진 보석 상자처럼 빛나고 있었죠. 그곳은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고 저는 마치 진정한 집을 찾은 것처럼 너무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을 괴롭혔던 질문을 선미 씨에게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선미 씨,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옛날 친구들, 미국에 있는 건축가들이 한국은 작고 딱딱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들은 사실 인도가 거대하고 흥미진진한 기회가 있는 유일한 진짜 장소라고 생각했죠. 왜 그들이 한국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한국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인 것처럼 말이에요. 선미 씨는 그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어요. 마치 그런 질문을 100만 번도 더 들어본 것 같았죠. 글쎄요, 알렉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소리쳐 말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며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들처럼 문제를 숨기거나 숫자를 조작해서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방문객들이나 외국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짜 도시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할 뿐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은 것을 만드는데 집중하면서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우리를 깎아내렸던 그들은 우리가 소리 없이 그들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단순히 기술이나 돈 같은 명백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행동 방식, 우리 도시가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문화와 친절의 측면에서도 말이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면서요. 선미 씨의 말이 너무나 옳았어요. 저는 한국의 도시를 건축하러 왔어요. 물리적인 건물과 도로 작업을 하러 왔죠. 하지만 제가 이곳에서 실제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와 철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문명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모든 거리와 모든 상호작용을 채우는 친절과 존중의 정신이었죠. 인도의 혼돈 속에서 저는 질서를 강요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질서가 전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듯이 말이에요. 저는 마침내 제가 늘 꿈꾸던 스마트 도시가 모든 멋진 기술과 반짝이는 새 기기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사회적 구조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공동체 정신, 서로 돕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으로 이루어진 구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토대였습니다. 이제 저의 두려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완벽함이 더 이상 저를 억누르거나 저를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이 보여준 인간적인 질서의 깊이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방식에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제 고향인 미국이나 인도 같은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 놀라운 수준의 좋은 예의와 공동체 정신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미래가 단순히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는 곳이었죠. 이곳에서 조용하고 친절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스마트한 이 나라에서 저는 진정으로 도시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